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부명리 고구편. 오늘 또 간목론을 어제에 이어서 5월 간목, 5월 간목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 5월 달은 5월에 태어난 간목은 오하는 간목의 사지이다. 그 사지는 인간의 나이 70대를 사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70대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지의 자아는 갑오일주가 된다면 매우 흉하며, 또는 갑술일주가 된다면 죽으려고 곡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 사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오일주와 을해일주, 경자일주, 또한 신사일주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5월달에는 병화나 정화는 투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투간하지 않을수록 좋고, 4월달과 마찬가지로 무토, 술토, 미토는 어여한 경우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병화도 나와서는 안 되고 정화도 투강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최고 좋은 조건은 여기에서는 진토이다. 진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진토가 없다면 축토라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계수가 있으면은 혼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임수와 계수가 두 글자가 같이 이렇게 혼잡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영양은, 수기의 영양은 약 3배로 늘어난다. 즉 임수, 계수 두 글자인데 두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임수를 3개 아니면은 계수가 3개, 이 정도 영양의, 힘의 영양이 임계수가 합쳐지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5월 달과 미월은 임계수가 혼잡으로 나타나도 이때는 혼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길하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임계수가 좋고, 여기에서 만약에 임수 한 글자나 계수 한 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혼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금이 있어야 좋다. 경금이, 금생수 하는 경금이 있어야만 삶이 여유롭고 편하다. 이 임수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 성분, 계수는 홍익, 우리 성분. 이 이유는 뭐냐면 임수는 강물, 또 뭐 바닷물, 호수물,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다 펌프를 돌려서 강제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필요 용도를 쓰는 것이고, 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시원한 비, 계곡물,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서 요 이임수는 일부분만 물을 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뿌린다면, 나무 숲에 이렇게 뿌린다면 이 계수는 전체를 뿌리게 되죠. 비가 전체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는 우리 성분이다. 만약에 계수가 있으면 내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이 평안한 조상이었고, 이임수가 있다면 이기적 성분, 나만을 위한 성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만을 위하거나, 그런데 이 계수가 있다면 이것에 아닌 폭넓게 우리 마을을 위하거나 우리 국가를 위하거나, 내지는 이 홍익 성분이 이 계수다. 그래서 요 계수가 좋고, 임수는 항상 언제든지 이기적 성분이다. 무슨 일간이 됐든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병화도 역시 마찬가지다. 병화, 정화. 이 병화를 쓰면은 병화는 홍익의 우리 성분, 태양으로 모두를 밝고 환하게 하는 성분. 정화는 일부분적인 용광로의 작용, 또는 일부분적인 산소불, 담배불 붙이는 라이터,
이러한 부분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 성분 정화는. 이 병화는 우리 성분, 활인 성분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굉장히 5월 달에 간목이 사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지라는 그 뜻은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죽듯이, 또는 과일이 다 익어 수확고 낙엽이 떨어져 다시 땅으로 돌아가듯이, 그 인간 본체가 모체와 분리작용을 하는 이러한 상태, 나이로 따졌을 때는 70에서 80대 사이를 사지라고 하며, 이 사지의 특징은 이별, 분리 내지는 이 부분이 항상 그냥 분리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친구도 헤어지고 부부도 헤어지고 뭐 부모하고 관계 속에도 헤어지고, 모든 부분, 회사에서도 헤어지고 회사와 나와의 관계성, 이러한 부분에서 분리적 작용으로 나타나서 많이 분리되는 그러한 얘기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늙은 노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색하는 그것이 아까 어제 얘기한 4월 간목이 사색하는 시간이 많다, 철학적이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때는 인간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고서 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주격이 흉하면은 이러한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5월에 진토가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5월에 진토가 없고 술토나 미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인색한 성향이 나타나서, 내가 죽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먹고 살아갈 돈들을 내가 벌어서 만들어서 숨겨놔서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인색한 성분이, 그것은 술토나 미토가 있다면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사색의 공간, 4월이나 5월 달에 태어난 그 간목은 종교성이 깊다. 어째 보면은 내 인간 세상에 지금 아직까지 살아온 그 부분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뉘우치고, 또는 뭐 이 다음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또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종교성, 종교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요 5월 달에 태어난 간목의 경우 이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지의 특징은 뭐냐?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면 직업성에서도 이 죽음 사자, 죽을 사자 이 부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화장터, 또 무슨 납골당 관련, 이제 5월 달과 미월 달 두 개가 그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한다든가, 또는 간호사가 돼 가지고 그 죽는 사람들 뭐 주사 놓고 뭐 하고 내지는 등등등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사색적인 종교인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마지막 그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간목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병정화는 투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 병화가 투출하면 5월에 양인으로 작용을 해버리고, 정화가 투출하면 홍염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생식기가 요 활활 불타고 있는, 뭐랄까, 꽃이 핀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는 투간하지 말아라. 이임계수가 혼잡으로 투출해도 나쁘지 않다. 흉하지 않고 오히려 혼잡이 반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5월에 갑인, 갑오, 갑술일에 태어나 일지가 화기 세력에 가담하는 기신이 된다면 배성과 육친의 덕이 불미하다. 특히 일지에서 투출정관이 기신이면 매우 흉하다. 갑자일은 수화상전이 발생하여 자수가 깨어지니 주거불안과 활동력이 제동이 걸리므로 재물생재가 쉽지 않으며 불안정한 인생이 될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무진시나 임진시를 만나 충중봉합이 된다면 귀자 인연으로 길하다. 그러니까는 무진시나 그 임신시, 개유시를 만나 충중봉합이 된다면 귀자 인연으로 길하다. 하절기의 간목은 진토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므로 갑진일이 좋은데, 왕성한 화기는 직접 제어보다는 간접 제어가 무엇보다도 길하다.
진토는 화기의 팽창을 막는 성분으로 관성을 보호하고 수기의 통근초이므로 배성과 육친의 덕이 길하게 된다. 그런 후에 임신시나 계유시를 만나면 일시주가 화목함으로 중년 이후 발복하고 현처와 귀 자녀를 만나게 된다. 미온수인 해수보다 냉수인 자수가 온도 조절에는 더욱 유익하고 임수보다는 계수가 온도 조절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면 자신의 이기적 성품이 강화되고 윗사람의 인덕이 작은 편이지만 계수를 용신으로 쓴다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성분이므로 폭넓은 대인관계에 윗사람의 인덕과 자상한 모친의 사랑이 클 것을 상징한다. 정화가 있으면 지인상관이고 병화가 있으면 식신격이 되는데 화토천간은 도움되지 않으므로 암장되어 있는 것이 좋다. 만약 병화나 정화가 투출되었다면 운동선수나 무관, 스턴트맨 등에 적합하지만 경금과 개수가 없으면 신수가 증발, 신수는 뭐예요? 신장의 기운, 그것을 신수라 그러죠. 신기가 증발되어 머리가 불타는 형상이 되므로 탈모가 되거나 대머리가 되거나 시력 또한 문제가 있게 된다. 화학이 왕성하다면 제살 태과의 명식이 되는데 토설생수하는 관성을 파극하는 형상이므로 남편의 사랑을 막는 자식과 같아서 득자이별 사주를 형성함으로 흉하다. 또한 법질서를 무시하고 법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쉬우나 진토나 축토가 한 글자 있다면 기사회생하는 격이다. 상관이 총명하고 다재다능한 성분일지라도 습토의 설기나 수기의 제어를 받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하여 구속이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상관은 지지에 암장하는 것이 좋은데 천간 투출이 되었다면 자유분방하고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는 기질이 형성된다. 비록 내심에는 온정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혀끝에 재앙을 달고 다니는 격이므로 개수의 온도 조절이 필수이며 습토의 서기가 있어야 상관에 좋은 성분이 발현하게 된다. 만약 5월 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만물이 고갈되어 죽게 되니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차선으로 임수라도 있어야 한다. 이때의 신금은 허약하여 생수하기 어려우므로 경금이 더욱 좋은데 경금과 개수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개수가 있어야 온도 조절이 되므로 화기가 왕성한 경우에는 좋은 관계로 변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은 경금과 개수의 관계. 이 경금은 개수의 정인으로 친모이죠. 친모인데 관계가 안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이 이 개수가 제대로 경금의 기운을 설기해 나가지도 못하면서 우연 안개를 만들어내서 경금이 녹슬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망신살을 당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매우 안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해서 알아야 할 게 4월, 5월, 2월에는 이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이 개수의 극음에 해당이 되는 개수, 한랭 개수가 있어야만 사주가 시원해져서 이 경금이 녹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이 한여름에 냉동실이 있는 그 냉장고가 하나가 있다면 이 냉장고가 좋고 나쁘고 이걸 가릴 계지가 아니다 이거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시원한 냉동실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개수가 좋니 나쁘니 개수가 경금이 좋니 나쁘니 이것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이 4, 5, 미월에는 경금과 개수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경금이 무조건 개수만 만나면 안 좋다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계절과의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왕성한 경우에는 좋은 관계로 변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요. 4, 5, 미월이 아니라도 뭐 순월의 인호술 화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조토는 없는 것이 좋으며 진토가 최우선이고 축토는 차선이다. 왜 축토를 자꾸 여기서는 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축토에는 진토는 온난한 토기이다. 따스하면서도 온습토이다. 따스하면서도 이 습기를 간직한 온습토이고 축토는 한냉토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차이가 뭐냐면 축중에는 신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금은 경금은 큰 바위에 해당이 되고 이 신금은 이 바위를 깨끗하게 나온 자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축중에는 기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개수가 있죠. 이 기토 밭에 신금 자갈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이 개수 물이 갖다 쌓여 있는 그러한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요 간목이 축토에 뿌리를 하게 되면 이 자갈밭에 뿌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배수가 잘 된다. 자갈밭은 물이 잘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과일나무 내지는 뭐 관상수 이러한 것들은 이 축토밭에 심으면 좋다 그래요. 그러나 이 진토는 거대 산의 온습토이기 때문에 산이 산 같은 그러한 산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금이나 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황토흙이다. 황토흙과 같이 이 거름, 을목의 거름, 나무 이파리 그것이 거름이 되어 있는 아주 거름이 잘 되어 있는 거기에 을목과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썩었다. 무토는 황토흙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 을목,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양분이 많은 땅이 이 간목이다. 그래서 간목이 자라기가 좋다. 그래서 요 진토가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축토는 차선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마물이 고갈되어 죽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차선으로 임수라도 있어야 한다. 임수와 개수 설명을 아까 드렸고 이때 신금은 허약하여 생수하기 어려우므로 경금이 더욱 좋다. 경금과 개수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개수가 있어야 온도 조절이 되므로 좋다 나쁘다 식은 밥 찬밥 더운 밥 가릴 계지가 아니다 그래요. 이 경금 입장에서. 조토는 없는 것이 좋으며 무토와 술토, 미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토 역시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토의 전기 성분은 무토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무토가 투강이 된 무토와 진중무토와는 틀리다 그래요. 진중무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와 을목 을목 나뭇잎이 썩어가지고 이 개수에 의해서 두 개가 거름이 돼가지고 요 무토 황토 흙이 거름가 아주 많은 이 무토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무토는 진중 무토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투간된 이 무토는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오로 왔다. 그러면 이 오하의 양인으로 온 이 무토 성분이고 무술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늙고 노쇠한 요 술토의 화괴살에 들어가 있는 이 무토다. 이 각각 성분이 다 틀려요 갖다 무토라 같은 무토라고 그래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된다. 진토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무토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무토를 진토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화토가 조열한데도 다시 목화운으로 간다면 비인천하고 가난하고 병이 많게 된다 그래요. 만약 조토가 있다면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가 있어야 한다. 자, 목화상관격 간목의 오화는 상관이 되고 상관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입장에서 목화상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요.
무인년 무오월 갑신일주가 병인시에 태어났다. 자, 이제 5월 달에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부분이 얘기를 누차 이렇게 해서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5월 달 목화 상광댁에는 반드시 개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개수나 경금 이 부분이 있어야 되며 진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에 단 하나도 안 맞다. 5월 달에는 병정화는 투관하지 말아야 되고 무토는 투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병화와 두 개의 무토 이것이 다 기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한 거다 그래요 이게. 이것이 기신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일지에서 투출된 천간이 기신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부분이 병인시에 다시 태어난 병인시가 여기서는 병이다 그래요 이게. 차라리 병인시에 안 태어나고 을축시에 태어났다면 좀 좋겠느냐 이 부분이. 을축시에 태어났다면 간목이 을목을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성향이 되지만 그래도 그 을목이 축토를 데리고 와서 화설생 금을 하고 인신충을 발생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내 관성은 살아있지 않냐 이게. 내 남편 내 관성은 살아있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내 자식이 물론 뭐 여기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요 신금을 인목을 끌고 들어가지고 요 병화가 내 신금을 충파시켜서 깨클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면서 또한 인호합신으로 화기가 태양한데 이 병화는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이 오화에 병호 양인격을 형성을 시켰고 그 양인격을 형성시킨 그 힘으로 두 개의 무토가 여기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면서 두 개의 무토가 수기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공부를 못한다. 이러한 팔자는 가방끈이 짧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 좋을 것이 없다. 이 관성은 학교, 진리, 진법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학교가 충파를 돼버렸으니 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내 인수 의식주를 만들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벌써 학교가 깨져버렸으니 여기 진학 저기 진학 여기 가면 왕따 저기 가도 왕따 그러한 왕따를 당한 내 아랫사람 내 행동 나의 인생 무대가 신금을 깨끗해버렸다. 내 남편을 완전히 조져버렸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무토는 연월 간의 두 개의 무토는 완전히 그나마 신중 임수, 깨끗해진 신중 임수를 다시 한번 두 개의 무토가 완전히 밖을 내버렸다. 그리고 요 연지 임목은 인호 합으로 따라가서 순토를 불러갖고 인호수를 화국을 해가지고 완전히 금기가 어떠한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천한 탁객이다. 물론 말은 잘하고 눈치는 빠르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고 요 식상 태양이 돼서 이것은 뭐냐면은 성능력 식상은 성적 능력에 해당이고 성적 능력의 대상자 성능력의 대상자 이 부분은 신금이 되는데 신금이 여기서는 죽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찾아 산만리 수기 찾아 산만리 호색해질 수밖에는 없는 간목이다 이게. 이게 답답한 팔자다. 식신격일지라도 병화가 열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토가 수기를 극절시키고 시기 임목은 남편국을 파국시키므로 자식이 싸가지 없는 득자 이별사주로 형성되어 불효자를 만나는 인연이다. 더구나 일주와 태월이 공망이고 월주 또한 공망으로 사주에서 쓸만한 글자가 전무하다. 두 개의 인목이 있으니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양기로 편중되어 정신이 불타는 영상이다. 반드시 만나야 할 스포가 없으니 비인천하고 온도 조절하는 수기가 없으니 부모의 덕이 최하이다. 수기의 원천인 일지를 파극시키므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명식이다. 이처럼 사주가 구성되면 질병 체질에 시력이 좋지 못하며 대장암이나 폐암에 걸리기 쉽다. 아들을 낳기 힘들고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정자가 극히 무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식의 효도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불량한 자식을 만나는 인연이다. 당주 부부를 이별시키고 패망시키며 전생 빚받으러 온 어빈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로 이러한 사주는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좋겠다. 5월 달에 갑신일이 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나 갑자나 의뢰시를 만나야 평안한 인생길이 되는데 절처봉생을 못 만났고 사신이 동한다면 단명수와 부부 이별은 이미 정하여 태어난 것이 된다. 두 개의 무토가 있다고 하지만 생금불능에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데 남편 역시 천의 고아와 같은 형상이다. 남편이 들어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므로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악자를 만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므로 결혼은 하게 되겠지만 45세 개축대운 전에는 만사불성이다. 비록 말을 잘하고 잔머리는 좋으나 매사직금적이며 아나무인의 반골기질로 바쁘기만 하고 소득이 공허한 객이다. 이런 객의 사주는 결혼 후보 최하의 명이 되는데 결혼 실패한 자식이 있는 남자이거나 신체 이상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의외로 평안할 것이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꼴값돈이라고 절대 남자 그 신체 질병이 있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또 가난하거나 이러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그 습성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진토대운은 화설생금함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을묘대운 딸만 셋을 낳았고 많은 풍파를 당하다가 갑인대운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개축대운은 평안하여 10년 연하의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자대운으로 바뀌고 57세 갑술년 동거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좋은 대운은 요 진토대운이죠. 화설생금하는 진토대운이 되고 을묘갑인대운이 되는데 을묘대운은 습기운으로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 근데 갑인대운에는 인호화국을 이루면서 인신충으로 재충을 하기 때문에 깨져가지고 남편이 갔다가 어느 날 죽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개축대운이 여기에서 상당히 또 좋아가지고 요 개수가 두 개의 무토를 합으로 묶어주고 축토가 화설생금하기 때문에 무난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임자는 임자 양인이 신자 합이 된다고 하지만 인호 합을 깨클고 이 부분이 그 이렇게 왕성한 화기에 기름 붓는 격이다. 그래서 왕신대노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남편이 또 죽어버린다. 그래서 10년 연하의 남자와 계축 때문에 10년 연하의 남자와 동거를 했었는데 임자대운이 들어오고 57세 인후술 화국을 이루는 갑술년에 그 동거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버렸다. 당주의 딸은 그나마 이제 이 사람이 낳은 그 딸이 늙은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유와 정을 통했다. 어머니와 딸 간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완전 원수집단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수기가 없는 목화상관격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으며 전형적인 외아내빈이다. 이처럼 식상이 흉신악살이면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이성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성급하다. 당주는 수기가 극절되어 어릴 적에 신장 수술을 했고 신경이 예민하여 커피를 마실 수 없으며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김효생을 만나 살아왔으나 69세 병술년 세 번째 남자 역시 사망했다. 자, 사주를 하나 또 보시자고요. 병인년 갑오월 갑진일주가 병자시에 태어나니 자 먼저 주권을 또 한 번 보자고요. 목화상관격에서 병중화는 투관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화가 두 개가 투관이 되었다. 그리고 연월지에서 인호합으로 화기가 태양한 이 병화가 오해 양인까지 형성시키고 이 목화 상관격이 매우 태양하다. 다만 좋은 것은 일지가 갑진 일주로서 진토가 화기를 설기를 하기 때문에 화기가 더 이상 치열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병자 시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병화는 별로 좋을 바는 없으나 이 자진 합을 지금 이제 또한 해서 수기를 갖다 보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또한 이렇게 해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6월 30일 00시 12시에 태어나 갑진일에 야자시를 사용하므로 갑자시가 아닌 병자시가 된다. 야자시는 내일의 일진인 을사일을 적용하므로 병자시가 되는데 조자시와 야자시의 변화에 의해서 갑목에서 병화만큼의 거리, 즉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갑자시에서 병자시만큼 움직여 간 것을 뜻하는 것이 조자시와 야자시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야자시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연 법칙이며 일진이 바뀌는 것은 청주 기점 밤 00시 30분에서 일진이 바뀌게 되고 연주의 변환점은 동지이다. 일부 학파에서는 입춘을 연주 변환점으로 말하고 있으나 자연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연주가 입춘에서 변한다면 일진의 변환점 역시 인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지는 일양시생의 첫 출발점으로 연주의 변환 분기점이다. 당주는 무관성사주로 목화 상관길이다. 인호합으로 목기의 모든 기운이 식상에 몰려 운동선수, 무관직, 스턴트맨, 약사, 예술가에게 적합하다. 갑진일주 시박 대패살에 해당하며 인묘공망이므로 형제 동류덕이 미약하지만 화왕절의 진토는 수기창고이므로 최고의 길성에 해당한다. 아무리 화기가 태양할지라도 진토가 있으면 더 이상의 화기 팽창을 막고 화기를 설기수렴하므로 최고의 길성이 된다. 또한 금기를 생하여 직업과 남편을 돕고 이임계수의 통근처가 되며 신자진을 이루는 씨앗이 되므로 육친의 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을생이라면 외로운 과부와 같아서 좋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시박대패살에 흉의가 발생하게 된다. 식상퇴양으로 관살이 맞아 죽는 형국이므로 무투간이 반갑지만 남편의 덕은 기대 이하이다. 년월지가 술토를 불러오고 술중 신금이 첫 번째 남편이다. 화국을 이루고 진술충에 좌우충이 발생하므로 대흉하며 모친과 자식의 신상 이변수와 재난 풍파 관제 재앙을 발생시키는 남편으로 부부 해로할 수 없다. 두 번째 남편은 일시지가 불러오는 신금으로 신중경금이 남편이다. 신자진을 이루고 만인의 필요 용수가 되는 남편이므로 부부 해로하게 된다. 일지진토배군과 시지자수는 자식의 모친이 된 경우로 서로 합을 이루니 만사태평하게 된다. 이때 술중신금과는 자수 자식을 낳고 부부 이별 후에 만나는 길 인연으로 모친 역시도 흡족해 하는 인연이다. 신금은 화기와 대항에서 싸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형국이니 무관직의 남편이다. 성능력은 태왕하지만 대상이 되는 관성이 없으니 빈술에 끌고 다니는 격이지만 진토가 설기 흡수하고 자시를 만나 목분은 화열되지 않으니 두뇌가 불타지 않으므로 상식밖에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당주의 경우 만나야 할 남자가 정해져 있는데 경신생을 만나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된다면 부부 헤어지는 일 없이 평생 안온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다른 띠 년생을 만난다면 결혼에 풍파가 있게 된다. 진중무토는 부친이며 자중계수는 모친으로 시주에서 병자시이므로 병화가 자식이며 자수모친의 당주의 자식들이 키워주는 형태이다. 당주는 딸을 낳았는데 연주 병인이 공망이니 자식이 공망이고 당주 조상의 품질이 썩 좋은 것은 아니며 이처럼 공망이 되므로 딸을 낳는 형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시주병자와 자진함을 이루고 있으니 당주가 불러온 인연이므로 당주가 키워야 할 자식이다. 이임진대운 경인년 결혼하고 십여년 딸을 낳았으나 이임진년 부부 헤어지게 되었다. 당주는 헌병 출신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제대 후 부부 풍파를 겪고 유치원 교사를 해볼까 해서 보육학과 자격증을 땄으나 필자는 이것은 아니다. 협공되어 있는 신금이 직업이며 남편이므로 교도관 시험을 보라고 했다. 31세 신대원 병신년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헌병 출신이므로 교도관 시험에 가산점이 붙으며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렇게 직업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병화의 뜨거움을 쇠창살에 가두어야 한다. 그래서 교도관이 천직인 것이다. 두뇌 총명합으로 능히 목표를 이루게 되며 아마 그곳에서 같은 교도관 남편을 만나 해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필자가 이제 교도관을 저기를 하라고 해서 교도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을 데리고 살면서 너무나 갖다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돈도 없고 거기에 공부만 붙들어 잡기 힘들다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 버렸어. 이제 유치원 그것은 저기 하고 안 하고 또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컸는데 거기 회사에 근무하는 결혼 실패한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하고 또 어떻느냐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라 그 남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자식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나이가 이 딸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지금 자료가 따로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안 끄집어내서 모르겠는데 가령 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이 당주의 딸이 예를 들어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주가 신묘일주라면 그 남자의 아들 자식 새로 결혼을 할까 했던 그 남자의 아들 자식이 병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의 딸이 이 당주 여자의 딸이 신묘일주라면 그 남자의 아들이 병술일주더라. 사주를 보니까. 그래서 한 살인가 두 살인가가 많은데 요 둘이 갖다 결혼을 해서 둘이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상관이 없어서 둘이가 있는데 요렇게 병신학과 묘술합이 그 자식들이 딱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둘이 부부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남자의 아들이 이 여자의 딸을 겁간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결혼이 안 된다. 이건 맞지 않다. 그 결혼하지 말아라. 내 시킨 대로 갖다 힘들어도 교도관 시험을 봐서 갖다 그쪽에서 저기 한 사람 만나고 등등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갖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엉뚱한 제기를 했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불러온 여기에서 신금이 자 여기에서 불러온 신금이 있고 자 이 신금의 물상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요 입구자에다가 아니 밭전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것이 쇠창살이죠. 쇠창살. 쇠창살에 딱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을 시켜요. 쇠창살. 그래서 요 쇠창살 안에 요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죄인들 이것을 가두는 이것이 쇠창살이다 즉. 그리고 여기서 신자진을 이루니까 여기서 신금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고 여기에서 하면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갖다 안 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참 내가 가르쳐 주어도 제대로 뭐 이렇게 안 자기가 따라가야 그 말을 듣고 해야만이 좋은데 안 들으니까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그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답하더라 그래요 이게. 어찌 됐건 사주격이 이렇게 식상이 태양하지만 천격은 아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요 진토 한 글자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부부 해로하고 지나간 과거는 모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발 좀
제발 좀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아픈 소리 하지 않고 행복만 노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혹시 이 카페 내에서 이 동영상을 볼지 안 볼지 갖다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